2026년 2월 6일 저녁 7시 30분 대한민국 암호화폐 시장에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국내 2위 거래소 빗썸에서 존재하지 않는 비트코인 62만 개가 허공에서 생성됐습니다. 시가로 환산하면 60조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유령 코인들이 실제로 거래됐다는 사실입니다. 빗썸이 실제로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4만에서 5만 개. 그런데 62만 개가 지급됐습니다. 없는 돈을 어떻게 지급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거래소는 블록체인 기록 없이 내부 장부만 조작하면 무한정 코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빗썸은 랜덤박스 이벤트로 당첨자 695명에게 2,000원에서 5만 원을 지급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단위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지급하려던 것은 2,000원, 원화였습니다. 실제로 지급된 것은 2,000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약 2,000억 어치죠. 일부 유저들이 이 코인을 실제로 매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빗썸 내부 비트코인 가격이 17% 급락했습니다. 9,800만 원에서 8,111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실제 거래된 비트코인은 1,786개, 약 1,700억 어치입니다.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130억 이상입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빗썸은 실제 블록체인에 기록된 비트코인 없이도 장부에 숫자만 적어서 62만 개를 생성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비트코인의 가장 큰 거짓말을 폭로했습니다. 탈중앙화, 블록체인 투명성, 발행량 2,100만 개, 고정,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착시 현상이었던 거죠. 빗썸 사태 직후 비트코인은 12만 6천 달러에서 6만 4천 달러로 48%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월가의 전설들이 다시 한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경고를 들어보시죠. 먼저 워런 버핏입니다. 2018년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쥐약입니다. 아니, 쥐약의 제곱입니다. 버핏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농장은 곡식을 생산하죠. 아파트는 월세를 만들어냅니다. 회사는 이익을 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뭘 만들어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부에 숫자만 적으면 되는 거죠. 빗썸이 증명했습니다. 버핏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금은 전자부품에 쓰입니다. 땅 위에는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주식은 회사 소유권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뭡니까? 내재 가치가 빵입니다. 허공에서 생성 가능한 숫자일 뿐이죠. 버핏은 은행과 신용카드 지분을 수십조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간 배당 수익만 수조입니다. 빗썸 사태는 버핏에게 완벽한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자, 버핏이 옳았던 겁니까? 틀렸던 겁니까? 다음은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입니다. 2024년 다이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사기입니다. 더 이상 이 주제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다이먼은 JP모건 CEO입니다. JP모건은 스위프트 시스템으로 국제 송금 1건당 25달러에서 50달러 수수료를 받습니다. 연간 수조 매출이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다이먼이 비트코인을 사기라 부른 건 이해관계 때문일까요? 아니면 진실을 말하는 것일까요? 빗썸 사태는 다이먼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도 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정확히 예측한 투자자죠.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담보 가치 붕괴가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빗썸 사태가 정확히 이 시나리오였습니다. 어떻게 흘러갔는지 단계별로 보시죠. 첫째, 유령 코인 62만 개가 풀립니다. 둘째, 가격이 17% 급락합니다. 셋째,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마진콜을 받습니다. 넷째, 강제 청산이 시작됩니다. 다섯째, 청산 물량이 쏟아지면서 추가 하락이 발생합니다. 여섯째, 더 많은 마진콜이 터지면서 데드 스파이럴이 시작됩니다. 빗썸 사태 당일 수십억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됐습니다. 피바다가 된 거죠. 빗썸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비트코인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돌아보시죠. 2009년 1월 3일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프로그래머가 최초의 비트코인 50개를 채굴했습니다. 혁명의 시작이었죠. 그는 제네시스 블록 첫 번째 블록에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영국 재무장관 은행의 두 번째 구제금융 직전. 2009년 1월 3일 타임즈 헤드라인입니다. 이 메시지의 의미는 뭘까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은행들은 납세자 세금으로 구제받았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AIG가 파산 직전까지 갔죠. 그런데 누가 책임졌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은행 임원들은 보너스를 챙겼습니다. 사토시는 이 시스템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없이, 정부 개입 없이 개인 간 직접 거래 가능한 화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의 출발점입니다.
2010년 5월 22일입니다. 프로그래머 라즐로 헤네츠는 온라인 게시판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피자 2판을 배달해주면 비트코인 10,000개를 주겠습니다. 누군가가 수락했고 라즐로는 파파존스 피자 2판을 받았습니다. 약 25달러 어치죠. 당시 만 비트코인 가치는 42달러, 약 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약 6,400억입니다. 역사상 가장 비싼 피자가 된 거죠. 이 거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실제 물건과 교환 가능한 화폐임을 증명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비트코인 피자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암흑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비트코인은 다크웹, 불법 마약 거래 사이트 실크로드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익명성 때문입니다. 추적이 어렵다는 거죠. 2013년 FBI가 실크로드를 폐쇄하고 운영자 로스 울브리히트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종신형을 받았죠. 비트코인은 범죄자의 돈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더 큰 사건이 터집니다. 당시 세계 최대 거래소 마운트곡스 사태입니다. 마운트곡스는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70%에서 80%를 처리했습니다. 독과점 상태였죠? 2011년 6월 첫 해킹으로 875만 달러가 도난당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소는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계속 영업을 했죠. 2014년 2월 거래소가 파산을 발표했습니다. 85만 비트코인, 당시 4억 6천만 달러가 도난당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는 빗썸 사태의 원조 버전입니다. 마운트곡스도 실제 보유량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장부상으로 거래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똑같은 수법이죠. 비트코인 가격은 1163달러에서 152달러로 87%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쑥대밭이 됐죠. 2017년 광풍이 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1000달러에서 2만 달러로 폭등했습니다. 20배입니다. 전 세계 언론이 연일 비트코인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건물주 위에 비트코인이라는 유행어가 생겼죠. 일반인들이 대출받아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주변에서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가 들려오니까요. 호갱들이 몰려든 겁니다. 포모, 나만 놓치는 것 같은 심리죠. 2018년 1월 고점 2만 달러를 찍은 직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숫자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2018년 12월 3,200달러로 84% 폭락했습니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파산했습니다. 빚만 남았죠. 언론에서는 조용해졌습니다. 돈 잃은 사람들 얘기는 뉴스가 안 되니까요. 2021년 기관 투자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15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크 세일러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외쳤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회사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사들였죠. 비트코인은 6만 5천 달러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기관이 들어왔으니 안전하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2022년 5월 테라 루나 사태가 터집니다. 안정적이라던 코인 테라 USD가 붕괴하면서 40조가 증발했습니다. 도건이라는 한국인 창업자가 만든 코인이었죠.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한폭탄이었던 겁니다. 2022년 11월 더 큰 사건이 터집니다. 세계 2위 거래소 FTX가 파산했습니다. 고객 자금 8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는 체포됐죠. 그는 고객 돈을 자기 헤지펀드에 빼돌려 투자했다가 날렸습니다. 비트코인은 6만 5천 달러에서 15,500달러로 78% 폭락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기관이 들어온다고 안전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기꾼들이 더 정교해진 거죠. 이번엔 다르다는 말은 항상 거짓이었습니다. 2024년 1월 10일입니다. 미국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11개를 동시 승인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라고들 했습니다. 블랙록 아이비슨 출시 10개월 만에 70조가 유입됐습니다. 역대 ETF 역사상 최대 규모죠. 기관 투자자 비트코인 보유량이 350% 증가했습니다. 월가가 본격적으로 진입한 겁니다. 2024년 12월 비트코인은 12만 6천 달러,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6일입니다. 빗썸 유령 코인 62만 개 사태가 터졌습니다. 비트코인 17년 역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09년 탈중앙화 화폐를 약속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 범죄 도구로 전락하고 해킹 도난을 당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 첫 번째 광풍과 폭락을 겪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 두 번째 광풍과 폭락을 겪었습니다. 2024년 월가가 진입하면서 세 번째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빗썸 사태로 탈중앙화는 거짓이었음이 증명됐습니다. 비트코인의 스토리는 희망에서 배신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는 세 가지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함입니다. 탈중앙화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약속은 뭐였습니까? 중앙기관 없이 개인 간 직접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데이터를 보면 명확합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95% 이상이 중앙화 거래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거래소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블록체인 기록 없이 내부 장부만 조작합니다. 빗썸이 정확히 그렇게 했죠. 실제 코인 없이도 62만 개를 생성했습니다.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금괴를 은행 금고에 맡겼다고 상상해 보세요. 은행은 여러분에게 예치 증서를 줍니다. 그런데 은행은 실제 금고에 없이도 예치 증서를 무한정 찍어낼 수 있습니다. 누가 실제로 금괴를 찾으러 오지 않는 한 아무도 모릅니다. 빗썸이 한 짓이 바로 이겁니다. 실제 블록체인에 기록된 비트코인은 4만 개인데 장부에는 62만 개를 적어 놓은 거죠. 이해가 확 되시죠? 결국 우리가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건 진짜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거래소가 찍어낸 종이 영수증에 불과한 겁니다. 두 번째 결함입니다. 발행량 2100만 개 제한은 무의미합니다. 약속은 뭐였습니까? 2100만 개로 발행량 고정이었습니다. 희소성이 있다는 거죠. 금처럼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빗썸은 62만 개를 15분 만에 생성했습니다. 실제 블록체인 기록은 빵개입니다. 거래소 장부 기록은 62만 개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래소들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업비트 이들도 실제 보유량보다 더 많은 코인을 장부상으로 거래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준비금 증명을 공개한다고요? 그것도 조작 가능합니다. 빗썸이 증명했듯이 시스템은 언제든 해킹되거나 조작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결함입니다. 화폐로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사토시 백서의 원래 목적은 뭐였습니까? 개인 간 송금 가능한 전자화폐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거래 속도를 보시죠. 비트코인은 10분에서 1시간 걸립니다. 신용카드는 1초입니다. 수수료를 보시죠. 비트코인은 30달러에서 50달러입니다. 신용카드는 무료입니다. 가격 변동성을 보시죠. 하루 10%씩 등락합니다. 커피값이 하루에 10%씩 오르락내리락 하면 누가 쓰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으로 커피 사는 사람은 거의 빵명입니다. 화폐가 아니라 투기 수단이 된 거죠.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냉정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빠져나올 타이밍을 신중하게 고려하세요. 빗썸 사태는 시스템 결함의 신호입니다.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다음 사건은 더 클 수 있습니다. FTX 파산처럼 거래소가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죠. 둘째, 디지털 금 신화를 의심하세요. 금은 4000년 역사를 가진 실물입니다.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5년 역사를 가진 빗썸이 증명했듯 장부 숫자입니다. 허공에서 생성 가능하죠. 셋째, 레버리지는 절대 금물입니다. 빗썸 사태 당일 청산당한 투자자들은 평생 빚을 지게 됐습니다.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오를 때는 2배, 3배 벌지만 떨어질 때는 전 재산이 날아갑니다. 넷째, 실물 자산을 고려하세요. 부동산, 땅과 건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금과 은은 4000년간 가치를 유지했습니다. 우량주는 배당금을 주는 회사로 존재합니다. 삼성전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은 실제로 제품을 만들고 이익을 냅니다. 여기까지 제가 빗썸 사태를 통해 비트코인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헤쳐봤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확답은 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정말 빵달러까지 갈지 아니면 다시 20만 달러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월가 전설들도 틀릴 수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쥐약이라 했지만 2024년 블랙록이 70조를 쏟아부은 이유도 있을 겁니다. 레리 핑크 블랙록 CEO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가 맞는 걸까요? 저는 단지 역사를 믿을 뿐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2011년 93% 폭락했습니다. 2015년 85% 폭락했습니다. 2018년 84% 폭락했습니다. 2022년 78% 폭락했습니다. 2026년 현재 48% 폭락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역사적인 평균 80% 하락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12만 6천 달러 곱하기 20%는 2만 5,200달러입니다. 최악의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2만 6천 달러 곱하기 7%는 8,820달러, 약 10,000달러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예측일 뿐 확신은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현명한 조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활비로 투자하지 마세요. 당장 내일 써야 할 돈으로 투자하면 망합니다. 레버리지는 절대 금물입니다. 빚내서 투자하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분산 투자하세요.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마세요. 스스로 공부하세요. 남 말만 듣고 투자하면 호갱이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빗썸 사태가 보여준 진실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이번엔 다르다는 희망을 계속 붙들 것인지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를 드릴 뿐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잃어도 되는 돈을로만 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20만 달러를 가든 0달러를 가든 당신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세요. 집 팔아서 투자하지 마세요. 대출 받아서 투자하지 마세요. 생활비로 투자하지 마세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조언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